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종합 솔루션 회사고요. 이 초소형 위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신속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성 개발을 앞세워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우주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 위성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우주 인프라를 위성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위성 데이터들을 쓰기가 어려웠던 그런 많은 기관들의 위성과 AI가 결합된 솔루션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가질 수 없던 여러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은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페이스X 지금 상장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또 실제적인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 스페이스X 상장 소식으로 전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조달 자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이런 류의 기업들은 우리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대표님은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방식과 지금 이제 조달 규모에 예상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주 분야의 특수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우주 분야 같은 경우, 특히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 하나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는데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에는 이제 이런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회사 하나하나가 이 우주 개발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대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에 이제 뒤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태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주 산업에서는 좀 더 무게감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두 가지 시선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이제 산업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PBR 기준, PER 기준 이런 걸로 많이 보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 기업부터 사실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PDR, 네,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약간 고평가 논란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저점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지표, 어떤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면 될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의 서비스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스타링크 부분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우주 생태계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 부분이고요. 스페이스X가 있기 전과 후에 우리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턱의 높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어떤 인류의 공간이 열리는데 거기에 과거에 또 따져봤을 때는 배나 비행기 같은 거를 한 기업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더 경제 논리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큰 시야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금방 이제 우리 박 대표님께서 스타링크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 창출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눈에 가시적인 걸 이제 스타링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스타링크니까 기존의 통신 인프라망이 지상에 있던 게 이제 완전히 우주로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금융과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자율주행차까지 모두 다 이제 스타링크와 연관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 산업에 이 스타링크,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이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고 계신 GPS 있지 않습니까? 네. GPS도 이 위성 그리고 우주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을 바꾼 그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이제 24시간 동안 전 세계가 연결돼 있게 하는 게 이제 스타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AI가 얹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체감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지금도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채워주고 거기 위에 AI가 올라감으로써 지금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목표를 하는 피지컬 AI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AI를 활용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지금 체감할 수 있게 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타링크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향후 비전, 사업 비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갈 텐데요. 그 대화 또 이어가기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또 발언한 내용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영상 보시고 또 계속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want to convey here is that there's not some magic that's necessary that doesn't exist for the AI satellites. As Ian said, a lot of this is technology we've already made for the Starlink V3 satellites. So we basically don't think this is a super hard problem compared to things we already do. There would also be probably something on the order of a terabit of connectivity, of laser link connectivity from the satellite. The 150 kilowatt peak power level roughly matches what, say, an NVIDIA GB300 rack would do. So if you've got a GB300 with 72 GPUs, its peak power I think is around 140 kilowatts. But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it to be at that peak power. A more reasonable operating envelope would be around 120 kilowatts average power. But it can peak up to 150. So it's basically, think of it as a rack of compute in space. And then you can connect these racks of compute to either each other via the laser links or directly to the Starlink constellations. 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직접 발언한 내용들 영상으로 보셨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 지금 직접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면 원전 부족 문제, 전력이죠, 전력. 열 처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이제 비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이 좀 쉽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우주로 쏘아올린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인데요.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금 발표된 AI 센터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스타링크 위성을 지금 10,000대 정도 띄워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발표한 이 AI-1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상과학에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바탕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사 팔컨 9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를 통한 끊김없는 데이터 전송, 이런 부분들을 스페이스X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됐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이라던가 통신이라던가 다른 국가의 국가나 이제 회사들의 견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넘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 보실 때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실행 단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이나 의견 충돌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나올 법한 변수들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주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나라들이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스타링크가 발사될 때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분들과 이제 굉장히 좀 이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위성들이 발사가 되니까 이제 밤하늘을 다 덮어가지고 그런 어떤 우주 연구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위성들이 발사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로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스타링크의 효용성이 검증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해결이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잘 만들어지고 이제 기술이 이제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꼭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도라던가 아니면 협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 산업도 우주 시장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이제 과거 기억 속에 구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러시아하고 또 약간 경쟁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시대 이렇게 가게 되면 미국의 독주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확실히 지금 현재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절반 이상 뭐 압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화를 달성을 해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좋은 우주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주도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이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유럽이라던가 여러 국가들도 지금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나라 스페이스 입장에서 정보와 AI가 결합이 더 이제 밀접해지고 확대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산업적인 또 사업적인 기회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우주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필수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된다면 필요한 우주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주 반도체라던가 우주 공간에서의 그 AI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초소형 위성의 장점을 살려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서 국산 소자 부품이라던가 우주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증을 해서 헤리티지들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열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그 AI 거대 기업들, 특히 이제 막 우주 데이터 센터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충분히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뭐 우주산 초소형 위성 자체 개발해서 이제 탑재를 한 그런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경기도 뭐 부산시 위성까지 이제 담당하셔가지고 쏘아 올린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직접 초소형 위성을 탑재해서 운영을 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의 실제 실력,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분위기랄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좀 체험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 그 초도기 위성이 2023년도에 반덴버그에 있는 미 우주군 기지에서 팔콘 9을 통해서 이제 발사를 했을 때 직접 발사장에 가서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보시기 전까지는 상상하시기 어렵겠지만, 팔콘 9 로켓이 20층 정도 건물 높이예요. 근데 그게 그 자유 낙하를 하다가 이제 역추진 부스터를 하고 다시 이제 새로 딱 이렇게 수직으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장관인 모습이 그게 이제 저희는 영상으로만 봤지만 가서 보면 또 다릅니다. 실제 20층 규모. 네, 맞습니다. 머리 위에서 20층 규모의 건물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딱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가서 보는 거에 너무 다르고, 오히려
그 약간 되게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페이스X는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거고 굉장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성 발사라는 것이 연례 행사고 굉장히 큰 행사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이 됐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추진으로 로켓이 갔다가 다시 오고 재활용해서 다시 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시대가 됐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는 일상이 돼버리는 시대가 열린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제 와닿다.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산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우리 박 대표께서는 초소형 위성을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군집 위성을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군집 위성이 됐을 경우는 어떤 또 산업적인 효과가 있는지 미래 비전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은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구글 맵이 이제 실시간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안에 있는 그런 기기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거는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전쟁의 준비부터 이제 진행, 그다음에 그 후 결과까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소식들을 발빠르게 그런 어떤 금융적인 부가가치로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다 보편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이제 정보 수집이라던가 이런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마무리로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스페이스X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고 미래 산업적으로 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은지 조언으로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일론 머스크의 뭐 테슬라도 그랬고 스페이스X도 그랬고 스페이스X나 이런 회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달성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달성이 된다면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뒤늦게 따라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원래 가치를 평가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공개도 하게 되고 여러 이제 일들을 스페이스X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성이 돼가는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